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08번째 시간으로 등신불 3라는 소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신불 3. 만적은 법명이요 속명은 기성은 조시다. 금능에서 타연했지만 아버지가 어떤 이인지는 잘 모른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라는 사람에게 계가를 했는데 사구에게 한 아들이 있어 이름을 신이라 했다. 나이는 기와 같은 또래로 모두가 19살씩 되었었다. 하루는 어미 장씨가 두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가만히 독약을 신의 밥에 감추었다. 기가 우연히 이것을 엿보게 되었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사시집의 재산을 탐냄으로써 전실 자식인 신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라 하였다. 기가 슬픈 마음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신의 밥을 제가 먹으려 할 때 어머니가 보고 크게 놀라 질색을 하며 그것을 빼고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밥이 아니다. 어째서 신의 밥을 먹느냐 했다. 신과 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기는 말하기를 신이 이미 집을 나갔으니 내가 반드시 찾아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고 곧 몸을 감추고 중이 되고 이름을 만적이라고 줬다. 처음에는 금능에 있는 법림원에 있다가 나중에는 정원사 무풍함으로 옮겨서 거기서 해각선사에게 법을 배웠다. 만적이 24살이 되던 해 봄에 나는 본래 돌을 크게 깨칠 인재가 못되니 내 몸을 인양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같지 못하다 하고 몸을 태워 부처님 앞에 바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쏟아졌으나 많다는 몸을 적시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불빛이 환하더니 홀연히 보름달 같은 원광이 비쳤다.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불운을 느끼고 모두가 제 몸의 병을 고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는 만적의 법력의 수치라 하고 다투어 사죄를 던져 세전이 쌓여졌다. 세전으로서 만적의 탐몸에 금을 입히고 절하여 부처님이라 하였다. 거디 금불가게 모신 이때는 당나라 중종 16년 성역 연호 2년 3월 초하루다. 내가 이 기록을 다 읽고 나서 청정실로 돌아가니 원해대사가 나를 불렀다. 기록을 보고 나니 괴로움이 떠나냐? 스님이 물었다. 처음같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괴롭고 슬픈 빛은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일이야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섬소해서 했다. 그것이 자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씨였다. 그렇지만 1200년도 넘는 옛날 일인데 기록 외에 다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원해대사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만치 건물각의 등신불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 영검을 두려워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원해대사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물론 1200년간 등신건물에 대하여 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원해대사가 정리해서 간단히 한 이야기이다. 만적이 중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대개 기록과 같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가 몇 있다. 그것을 차례로 쫓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만적이 처음 금능 법림원에서 중이 되었는데 그때 그를 거두어준 스님의 취례라는 중이 있었다. 그 절의 공양을 맡아 있는 공양주 스님이었다. 만적은 취례 스님의 상자로 있으면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취례 스님이 그에 대한 일체를 돌봐준 것이다. 만적이 18살 때 그러니까 그가 법림원에 들어온 지 5년 뒤 취례 스님이 열반하시게 되자 만적은 스님의 취례의 은공을 갚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전에 헌신할 결의를 했다. 만점이 그 뜻을 법사의 은봉선사에게 아리자 은봉선사는 만적의 그릇됨을 보고 대수도를 계속하도록 타이르며 사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적이 정원사의 무풍항에 해각선사를 찾았다는 것도 은봉선사의 알선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해각선사 밑에서 지낸 5년간의 수도생활이란 뼈를 깎고 살을 가는 정진이었으나 법력의 경지는 짐작할 길이 없다. 만적이 23살 나던 해
겨울에 금능방면으로 나갔다가 전나라의 사신을 만났다.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를 피하여 집에 나간 사신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갔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13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신을 보고는 비록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만정으로서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오질던 사실이었지만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인고 사실이는 문둥병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만직은 자신의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겨서 사신의 목에 걸어주고 그 길로 곧장 정원사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만적은 화식을 끊고 말을 잃었다. 이듬해 봄까지 그가 먹은 것은 하루에 깨 한 접시씩 뿐이었다. 그때까지의 목욕제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듬해 2월 초하룻날 그는 법사스님, 운봉선사와 공양주스님 두 분을 모시고 취식단을 봉행했다. 먼저 법위를 벗고 알몸이 된 뒤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모기만 남겨놓은 된 뒤에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 위까지 남겨놓은 전신에 감았다. 그리고 단 위에 올라가 가부좌를 켜고 앉아 두 손으로 합장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가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곁에서 들기름을 항아리를 받들고 서 있던 공양주 스님이 그의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여부었다. 기름을 다 붓고 치단식이 끝나자 법사 스님과 공양주 스님은 합장을 올리고 그 곁을 떠났다. 기름에 기른 만적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3월 초하루까지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부좌를 낀 채 합장을 한 채 숨쉬는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래 한 번씩 공양주 스님이 들기름 항아리를 안고 장막 위 흰천 장막을 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면 어깨에서부터 다시 기름을 부어주고 돌아가는 일밖에 그 누구도 이 장막 안을 엿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달이 찬 뒤 이날은 이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중의 스님들은 물론이요 원근각체의 선남 선녀들이 모여 정원사 법당 앞 넓은 뜰을 메꾸었다. 대공양, 소신공양을 가리키는 오후 5시초에 장막이 거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500을 헤아리는 성녀가 단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성 가운데 공양주 스님이 불 담긴 향로를 받들고 단 앞으로 나아가 만적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와 동시에 그 앞에 합장하고 선 성녀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뮤타불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하관같이 씌어지는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랫동안 정진으로 말미암아 그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기운이 그의 숨골을 뚫었을 때 저절로 몸이 움츠려졌다. 그래야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가 등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들기름에 기른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선 500대중은 성녀는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신시말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왠지인지 단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만적의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불을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 구경을 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져 만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씌어져 있었다. 이때부터 세전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뒤 3년간이나 그칠 날이 없었다. 이 세전으로 만적의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씌우고 금불각을 짓고 삿대를 쌓았다. 원해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된 불상이라면 과연 지금의 저 금불각의 등신 금불같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처님 불상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 등신불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일 듯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원해대사는 이제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 자네의 바른 선식지를 물어보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하던 금불각이나 등신불이나 만적의 분신공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영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달포전에 남경 교회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수를 바치느라 내 입으로 살을 물어댄 나의 식지를 쳐들었다. 그러나 원해대사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더는 더 말이 없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려도 좋다는 겐지 뒷말이 없는 것이다. 테어루에서 정오를 알리는 아래는 큰 폭소리가 모거와 함께 어르렁거리며 들려온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